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실기 2회 6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보면 치매 대상자의 모의뽑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오네요. 자, 치매 대상자의 모의뽑기 방법. 선생님들이 이제 책에서는 많이 보시긴 하셨죠. 자, 1번 볼게요. 목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자세히 때문에 틀렸네요. 단순화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물을 채운다. 물을 채운다 때문에 틀렸네요. 적당량의 물이에요, 선생님. 많지 않은 물이죠. 적당량의 물. 자, 대상자를 들어가게 한다. 3번. 운동 실증이 있는 대상자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실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운동 실증이 있는 대상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운동 실증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나요, 선생님? 뇌졸중에서 나오죠. 자, 뇌졸중인 대상자가 자, 대표적인 증상으로 운동 실저증이 있죠. 이게 뭔가요, 선생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떻게 한다? 비틀비틀 거린다. 이걸 우리는 운동 실저증이란다. 자, 그럼 비틀비틀 거리는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우리 몸에서 소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자, 우리가 소뇌의 균형 감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운동 실저증 같은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실저증이 있는 대상자, 비틀비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4번. 정해진 목욕 시간을 꼭 지키도록 강요한다. 꼭 하고 강요 때문에 틀렸어요. 자, 5번. 목욕에 대한 거부 반응 시 물을 떠서 장난하게 한다. 자, 5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요. 왜요? 선생님? 맞거든요. 이 지문을 읽어보면 맞는데 뜯어서 하나하나 보면 틀린 거죠. 자, 목욕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하거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목에 대한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게끔 목욕을 하면 되는데 물을 떠서 장난하게 하는 건 뭘까요, 선생님?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자,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떠서 장난하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이에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볼게요. 67번. 치매 대상자 옷 입기 기본 원칙이 나왔네요. 치매 대상자 옷 입기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맞는 거예요. 장식이 화려한 옷, 화려한 건 상관없는데 장식 때문에 틀렸어요. 장식이 우리가 뭘까요, 선생님?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고요. 계절과 관계없는 옷이 아니라 계절에 관계있는 옷을 입혀야 되겠죠. 자, 모든 옷은 뭐부터 정리한다? 속옷부터. 그쵸? 답은 3번. 자, 자신이 옷이 아니라고 하면 숨겨두었다가 다시 준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자, 옷에다 뭘 붙여놓는다? 라벨을 붙여놓는다. 그래서 아니라고 할 때마다 이름 붙여져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되죠. 자, 5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답은 3번. 자, 68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치매 대상자 운동 돕기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1번.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도 위험함을 어떻게 앉아서 하게 한다? 아니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서서 하시면 돼요. 서서 운동하게 하면 돼요. 자, 모든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머리부터 시작한다. 자, 혈압이 높은 경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맞는 답이죠. 혈압이 높은 경우 의사에게 어떻게 한다? 사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 4번.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풍경을 말해준다. 자, 치매 대상자에게 새로운 길은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새로운 길, 또 처음 가는 길, 이런 건 다 답 아니죠.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매일 일정하게 걸었던 길을 걸어주면서 풍경을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운동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입니다. 자, 선생님 69번으로 갈게요. 해질녘만 되면 치매 대상자 밖으로 나가려고 옷을 벗고 소리친다. 자, 우리가 해질녘 밤 8시나 9시만 되면 울고 불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뭐다? 석양증후군이다. 자, 석양증후군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애완동물, 그렇죠?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TV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드라마 보는 거 8시에. 자, 그러니까 TV를 찍으면 안 되겠죠? 자, 틀렸고요. 자, 나가지 못하게 보초를 서게 한다? 아니죠. 선생님, 우리가 8시나 9시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미리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자, 8시나 9시 되기 전에 미리 난리치고 옷 벗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함께 산책한다. 자, 그 다음에 저녁에 복잡한 활동. 복잡한 활동 좀 틀렸네요. 단순한 활동. 그렇죠? 선생님, 단순한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 듣기, 마사지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단순한 활동. 자, 따뜻한 녹차, 우유를 드시게 하게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70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언니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대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환각이라는 게 뭐죠, 선생님? 실제로 있지도 않는 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 그래서 환각이라고 해요. 자, 갈비를 구워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 갈비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치매도 선생님, 초기, 중기, 말기가 있고 환각이나 망상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그럴 땐 답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답은 5번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지금 1, 2, 3, 4는 볼 것도 없어서 선생님 통과할게요. 치매 대상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자, 선생님 71번 갑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자, 난청인 대상자. 자, 우리가 노인성 난청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잘 들리지 않는 대상자예요. 자, 그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높은 톤으로 이야기한다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대상자의 어디에 서서 이야기한다? 정면에서. 앞에 바로 보고 이야기하죠. 자, 3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그렇죠. 자,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난청인 대상자는 잘 안 들리니까 보통 우리의 뭘 쳐다보나 얼굴 표정만 봐요. 자,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얘기를 다 읽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눈짓으로 깜빡깜빡하면 아, 그게 맞다는 얘기인 거라는 걸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천천히 말의 의미를 여러 번 이해할 수 있도록 되풀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사물의 위치를 시계방향, 이거는 시각장애인 대상자.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자, 5번 말의 의미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자, 말의 의미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자, 말의 의미를 여러 번 반복해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선생님. 자, 그 다음 72번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 7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나왔네요. 자,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 우리가 요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 단계적으로. 그렇죠? 익숙한 사물, 친숙한 사물에 대해서 환경적인 자극은 최대한 줄인다. 지금 답은 뭘까요, 선생님? 주의력 장애네. 자, 우리가 주의력장애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단단히를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의력장애인 대상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를 기억해요. 단순한 활동, 단계적으로. 여기 단계적으로 하나 나오긴 했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익숙한, 본인이 친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해야 되고요. 주의력장애인 대상자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추가로 우리가 진압력 장애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 진압력 장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진압력 장애를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압력 장애. 제가 얘기하지만 이 지자는 한자로 방향 지자예요. 자, 대상자가 본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압력 장애인 대상자들은 자, 여기가 토부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는 걸 수도 없이 똑같게 반복시켜줘야 돼. 그래서 진압력 장애인 시간, 장소, 날짜를 자주자주 어떻게 한다? 인식시킨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어떻게 한다? 이름표를 붙여놔야지만 본인이 자기 건도 기억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진압력 장애가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7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볼게요. 공감정 대화로 맞는 것을. 자, 영감 기일이 가까이 오니 잠을 계속 설치게 되네 라고 얘기해요. 자, 영감 기일이 다가오니 잠을 계속 설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고 지지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냐면, 자, 영감님 기일이 다가온다. 자, 우리도 누군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갔을 때 길이 다가오면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생각이 많이 나죠. 많이 난다. 자, 그러면 대상자, 영감 기일이 다가와서 잠을 잘 못 쳤을 때 우리가 공감적인 대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사상하셨나봐요. 약이라도 타서 올까요? 자, 뭐 해야 되나요? 생각이 나죠. 길이 다가오니까. 자,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봐요. 이게 볼 것도 없이 답이에요, 선생님. 그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4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74번에 보면, 자, 대상자 여가활동 유형이 나오죠. 이게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거죠. 여가활동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소일활동에 해당하는 게 나오네요, 선생님. 자, TV 시청, 소일활동이네요, 1번. 서예교실, 자기개발이네요, 선생님. 자, 종교활동 서비스네요. 산책, 운동이네요, 선생님. 외식은 누구랑 하나요? 가족이랑 해요. 외식하고 소풍 가는 건 누구랑 해요? 가족이랑 해요. 외식, 소풍 다 뭐예요? 가족활동 중심 서비스. 자, 종교는 선생님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소일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소일활동, 자, 보면은, 자, 소일활동은 첫 번째는 뭐다? 자, 신문 보기, TV 시청, 텃밭 가꾸기, 상추 같은 거, 그 다음에 퍼즐놀이. 뭐 이런 정도가 뭐야, 선생님? 우리가 소일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신문 갖고 들어오면 뭐 해라? TV 시청해라. TV 시청 열심히 하고 나니까 여름에 텃밭에 상추가 무척 많이 자랐다. 상추도 또 먹고 나서 오후에 무슨 놀이 해라? 퍼즐놀이 해라. 이게 뭐다? 소일활동이다. 자, 자기개발 활동은 서예교실, 그 다음에 난치고, 장구 배우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림 그리고 다 뭐야? 자기개발이죠. 여기서 안 나온 게 있다면 사교 오락 활동이죠. 사교 오락 활동 우리는 뭐다? 전시회 간다. 박물관 간다. 자, 우리가 이런 건 다 뭐다? 사교 오락 활동이죠.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선생님. 우리가 간만에 동창인 부부가 휠체어를 끌고 우리가 전시회 갔다.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다?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우리가 통과할게요. 75번으로 갑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대화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치매 대상자의 대화 방법. 자, 어르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뭐 때문에 틀렸네요. 너무 광범위하다. 짬뽕, 짜장면, 탕수육 다 있잖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면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러면 짜장이든 짬뽕이든 어떻게 한다?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자, 3번. 녹차는 드셔도 되지만 커피는 절대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린아이 대화도 하지 않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생님? 자, 4번. 모욕하고 외출할 거니 기다리세요. 그럼 어르신이 뭐만 기억하나요? 모욕만 기억하고 뒤에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자, 5번.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오늘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 거죠. 자, 76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종후 베개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이유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답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얼굴색 변화 방지. 답은 2번이네요. 자, 77번으로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하인리법을 시행해야 될 상황으로 맞는 것. 자, 하인리법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있나요, 선생님? 자, 우리가 목에 걸려서 괴로운 표정, 숨쉬기 힘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인리법이죠. 해야 되겠죠? 자, 하인리법을 할 때, 선생님, 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 고구마가 목에 걸려 괴로운 얼굴 표정. 답은 1번이네요. 선생님, 기도에 고구마가 걸렸네요. 괴로운 얼굴 표정을 짓네요. 하인리법 해야 되겠죠? 자, 갑자기 쓰러서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되겠죠?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 심폐소생술. 자, 다리 화상 입었을 때 해당 사항 없고, 속 쓰릴 때 해당 사항 없고, 골절 입었을 때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인리법을 시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는 의식이 있을 때와 의식이 없을 때로 나눠지죠. 자, 의식이 있을 때는 눈에 이물의 위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물이 육안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큰 기침을 하여 뱉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큰 기침을 해서 뱉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구마가 밖으로 빠져나올지 않을 때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하인리법을 해야 돼요. 자,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한쪽 손은 어디에요, 선생님? 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놓고 반대쪽 손으로 대상자의 윗부분 후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하인리법이에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큰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 과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을 때는 선생님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선생님들이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인리법의 위치는 명치하고 배꼽이죠. 배꼽에다가 우리가 주먹 쥔 손을 요 사이에다가 올려놓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심폐소생술할 때 가슴 압박을 할 때의 위치는 어딜까요, 선생님? 흉골 아래에 절반 부위겠죠.
다시 말로 이거는 뭐다? 복장뼈 몸통. 선생님들 책에 보면 가지뼈의 노란 부위가 뭐죠? 선생님, 복장뼈 몸통. 이게 다른 말로 뭐다? 흉골 아래의 절반 부위가 가슴 압박을 할 때의 위치. 자, 우리가 하임리법 할 때의 위치는 명치하고 배꼽에 우리가 주먹진 손을 감싼다는 거, 위치가 좀 틀리다는 거, 선생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8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78번. 자, 가장 먼저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대상자예요. 가장 먼저 옮겨야 되는 대상자. 자, 골절, 선생님, 생식기의 화상. 답은 2번이네요. 경련, 1, 2분 지나면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자, 5분 이상 지속될 때면 어떻게 한다? 119에 신고한다. 발가락에 찔림, 여러 번 설사, 좀 더 견뎌도 되겠죠. 자, 생식기의 화상은 심각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자, 그렇죠. 생식기 쪽에는 어떻게 한다?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얼른 어떻게 한다? 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79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심폐소생술.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맞는 거. 자, 보시면은,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선생님, 30대 2의 비율 맞네요. 자, 인공호흡 시 위가 팽창되도록 틀렸네요. 자,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1초에 걸쳐 서서히. 그쵸? 우리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불어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위가 팽창되면 큰일 나죠. 왜냐면 우리가 음식물 나오는 게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3번.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50대 50이다. 자, 4번 나왔네. 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손을 위치시키는 건 뭐다? 하임리법. 자, 우리는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흉골 아래의 절반 부위에다 손을 위치시켜야 되겠죠? 자,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자, 가슴 압박 30회 하면 끝나고 나서 인공호흡 2회 실시한다. 2번.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된다? 반, 도, 가, 유지죠. 자, 외울 때 우리가 순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인공호흡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죠. 반도가 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가슴 몇 cm? 5cm. 그렇죠? 5cm. 이렇게 기억하셔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자동심장기 순서가 나왔네요, 선생님. 자, 순서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심장 충격기는 어떨 때 하나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한다. 자, 순서는 보면 자, 전폐 분석이다. 외울 때 전폐 분석.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웠나요, 선생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어떻게 해라? 분석해라. 자, 전원 켜고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이고 그 다음에 제세동 실시. 이거를 심장 충격 시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심장 리듬 분석은 몇 분마다 하나요, 선생님?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하고요. 자, 우리가 패드 붙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패드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모양은 어떻다? 사선으로 안전벨트를 생각하면 된다. 안전벨트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이 가 있다.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할 때 우리가 충전 중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선생님? 가슴 압박. 충전 중에도 우리는 뭘 한다? 가슴 압박을 어떻게 한다? 시행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까지 실기 2회 80번까지 푸시며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